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사암침, 아플 때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토요 콘텐츠. 이번 시간은 입술 포진을 비롯한 생식기 포진, 남녀 생식기 질환 중에 생식기 포진도 있거든요. 그것 함께 살펴봅니다. 헤르페스라고 말하는 이 바이러스 질환, 단순 포진이라고 말합니다. herpes simplex 바이러스. 이것은 제1형 그리고 제2형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제1형. 이 제1형 바이러스 질환과 관련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 포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술 포진도 성병인가? 제1형 단순 포진은 입술 주변 또는 뺨에서 발생하는 것. 입술 포진은 원칙적으로 성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달라요. 제2형 단순 포진, 생식기 헤르페스는 질, 항문, 구강성기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입니다. 그러니까 제2형 단순 포진, 이것은 성병으로 분류돼요. 그러나 이것 역시 생식기에 포진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성병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입술, 얼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에 생긴 포진을 스스로가 만졌어요. 그래서 눈을 비볐다. 그러면 눈에도 포진이 발생할 수 있고, 뺨을 비볐다, 만졌다, 뺨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아리, 허벅지 등등의 포진이 생겼어요. 대상 포진과 단순 포진은 좀 다른 증후군이에요. 이건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몸통 어느 곳에 단순 포진이 생겼어요. 샤워할 때 보니까 포진이야. 샤워 끝난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그런데 그 포진 부위를 닦았던 수건으로 만약에 젖은 생식기 부위도 닦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식기 부분에 헤르페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병이 아니다. 생식기에 생겼다고 무조건 성병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생식기 헤르페스는 질, 항문, 구강성기를 통해 전파된 것만 성병으로 분류합니다. WHO의 개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헤르페스로 알려져 있으며 고통스러운 물집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흔한 감염입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기 완치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다가 먹었어요. 증상이 완화됐어요. 치료됐어요. 그렇다고 감기 다시 안 걸리는 것 아니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치는 되지 않으나 치료는 가능하다. 그때그때마다 치료는 가능하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1형은 주로 입안이나 입 주변의 감염을 일으킵니다. 생식기 헤르페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1형에서도 생식기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파트너에 의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성인은 제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제2형은 성적 접촉을 통해 퍼지며 생식기 헤르페스를 유발합니다. 생식기 헤르페스의 증상, 생식기, 항문, 허벅지 또는 엉덩이 주위에 붉고 열린 상처를 남기는 작은 물집, 상처는 갈색 또는 검은색 피부에서는 덜 붉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식기 주변이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 또는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분비물, 남녀 모두 성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입술 포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입술 포진이 생겼는데 아니 수일 만에 말끔히 나았어. 그런데 어떤 경우엔 이게 더뎌. 아니 보름이 되도록 잘 낫지 않고 터지기 시작해. 궤양이 생겨요. 그리고 노란 고름이 흘러요. 이건 2차 세균 감염이에요. 즉 물집이 터지면서 그 점막 부분에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고름, 노란 고름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생식기에 2차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그곳에서 노란 고름성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다. 헤르페스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고통스럽고 반복되는 물집이나 궤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은 열, 몸살, 림프절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에 단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허피스에 지금 걸렸어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구순염, 물집이 잡히지 않고 간질간질해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빨간 반점이, 아주 작은 반점이 오돌도돌해.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진행 단계가 중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복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그런데 그것은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사암침 적용을 위해서 아주 좋은 단서가 여기 나오죠. 감염 부위 근처에 림프절이 부어오를 수 있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암침은 심포정격, 대장정격을 적용합니다. 우리 몸의 어디엔가 수포성 피부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제1의 선택은 심포정격입니다. 수포성 질환에는 심포정격. 그런데 감염 부위 근처에 림프절이 부어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생식기 포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처럼 사타구니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포진이 생겼어요. 그러면 턱 주위에 그리고 항부에 림프절이 우들두들 부을 수 있습니다. 뺨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근에 림프절이 부을 수 있다. 그래서 대장정격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붓지 않았어도 지금 림파틱 시스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정격, 심포정격을 놓습니다. 혹시 출퇴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늘 사암침용 자석을 휴대하고 다니시는 분들, 만약에 그런 분이 전철을 타고 가시는데 출근 중이에요. 아니 입술이 근질근질해. 그런 경우에 일단 휴대하고 있는 사암침용 자석이 있다면 전철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셔서 보세요. 본인이 알아. 예전에도 이렇게 간질간질하다가 물집이 생겼었어. 그러시면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사암침, 심포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놓으세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심포정격, 대장정격을 놓았으면 지금 다시 이제 전철을 타야 되잖아요.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회사 도착하는 동안에 없어집니다. 초기 때 간질간질하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붙이면 한두 시간 안에 싹 없어져요. 그런데 이미 생긴 건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2차 감염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낫습니다. 그러나 초기 증상의 심포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예를 들어서 왼쪽이 그래요, 오른쪽에만, 오른쪽이 그래요, 왼쪽에만. 생식기의 포진이에요. 보니까 좌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양쪽에 다 놓으세요. 초기 증상에 놓으시면 적어도 2-3시간 안에 증상이 소실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하루 지난 다음에야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증상에 놓으면 무조건 수포 안 생긴다. 해보세요.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누군가가 단순 포진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를 숨어서 평생 동안 몸 안에 머무릅니다.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발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여러 번 발병합니다. 해당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은 발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구순염이나 생식기 포진 등이 생기시는 분들은 늘 자석 휴대하세요. 초기 증상일 때 사암침 적용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대상포진과 함께 이 단순 포진, 대상포진은 왜 발생하는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